미래를 꿈꾸던 조니아 베리. 조니아 베리는 고등학생 때는 치어리더로 활동적이었고 밝고 긍정적이어서 주변에 사람도 많았고 항상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곧 테네시 대학교의 대학원을 다니기 위해 서부 녹스윌의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룸메이트 제이슨 에이마미와 함께 사는 집이었죠. 2004년 12월 6일 새벽이었습니다. 한참 단잠에 빠져있을 시간이었기에 베리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죠. 누군가 집에 침입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고요한 집. 새벽 4시경 비명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함께 살고 있던 룸메이트 제이슨이 비명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방문을 열었는데 누군가 그를 칼로 공격했습니다. 어디에서는 그가 침대에 누워있다가 공격을 받았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칼에 찔렸지만 침입자를 피해 문 밖으로 나가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조니아 베리는 아파트 정문 안쪽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습니다. 나중에 확인 결과 다른 집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녀는 부검 결과 20개 이상의 자상이 확인됐죠. 형사들은 조니아의 방에서 몸싸움의 흔적은 발견하지만 침입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기에 가까운 사람의 소행이 아닌지 의심합니다. 범행 도구인 구부러진 칼과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피 묻은 발자국이 제이슨의 방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핏방울이 아파트 뒷문을 넘어 계단으로 이어져 있었죠. 먼저 그의 약혼자를 의심했지만 그는 미시간 로스쿨에 있었기에 용의자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그녀의 룸메이트 제이슨 에이마미. 그에 따르면 침실에서 나오다가 칼에 찔리고 나서 본인이 판단하기에 해야 할 일은 일단 일어나서 뛰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조니아 베리는 그런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그는 왜 적은 공격을 받았는지, 왜 범인은 그를 살려두었는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을 때 조니아 방에서 나오는 남성의 실루엣을 목격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제이슨은 공격을 받은 뒤 도망칠 타이밍을 발견했고 그 틈을 타 범인에게 도망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면 아파트가 잠겨 있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침입자는 어떻게 들어왔고 조니가 비명을 지른 걸 들은 게 맞긴 한지 그가 도망칠 때 조니아는 조용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조금씩 달랐기에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상태를 본 심리학자에 따르면 제이슨이 이 사건을 겪고 충격을 받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들은 그를 오랜 시간 신문했고 압박했지만 같은 말만 반복했고 증거도 없었기에 그를 배제하진 않고 용의 선상에만 올려둡니다. 제이슨은 조니아 베리의 장례식장에 갔지만 그가 범인이고 아닌 것을 떠나서 가족들의 비난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그녀만 두고 혼자 도망쳤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가족들의 심정은 알겠지만 그가 범인이 아니라면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도 피해자니까요. 형사들은 유일한 목격자인 제이슨의 진술을 듣고 몽타주를 그려냈습니다. 이 몽타주는 언론에 공개되었고 나중에는 도로 옆 표지판에도 게시됩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 17일 후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라는 인물을 찾아냅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가까운 위치에 살고 있었고 제이슨의 방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일치하는 신발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그를 신문하기 시작하자 그는 자신이 나쁜 역에 관련되어 있으며 이번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대화를 나누고 조사를 하다 보니 그저 이 사람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범인이 아니었죠. 그냥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특별한 용의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간 거죠. 그러다 아파트에서 발견된 혈액과 뒷문에서 발견된 핏방울의 DNA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범행 도구인 구부러진 칼에는 조니아 베리와 제이슨 에이마미 그리고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DNA가 확인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돌리지만 그것과 맞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3의 인물의 혈흔이 발견되며 제이슨이 주장했던 바가 증명이 되었고 용의자에서 배제됩니다. 이후 사건의 정보는 멈추지 않고 들어왔으나 그뿐 진전시킬 만한 것은 없었죠. 답답한 시간이 흐르다 2007년 4월 경찰은 한 제보를 받게 됩니다. 제보자는 도로를 운전하다가 몽타주를 보았고 몽타주와 닮은 사람을 생각해낸 겁니다. 제보자가 알린 사람은 20대 초반의 테일러 리 올슨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나름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그를 신문했고 그는 자신은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DNA를 제공해 줄 수 있냐라고 그에게 요청을 했고 그는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의 DNA는 2007년 범행 도구에서 발견됐던 신원미상의 DNA와 대조했고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며칠 동안의 신문이 이어졌고 그에게서 그날의 일을 전해 듣게 됩니다. 2004년 12월 6일 그는 조니아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에서 친구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차를 훔치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게 맘처럼 되지 않자 친구는 포기하고 돌아섰고 올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차 키를 가지고 센서를 이용해서 차를 찾자 라고 결정합니다. 그 외에 차키 열림 같은 거 누르거나 하면 삐빅 소리가 나거나 라이트가 깜빡이는 그걸 이용하려 했나 봅니다. 그렇게 열린 곳을 찾다가 발견한 곳이 조니아의 집, 열린 뒷문이었고 그렇게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올슨은 자백을 하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덧붙였죠. 그러며 사고라고 말했습니다. 2007년 9월 테일러 리 올슨은 체포영장을 받고 교도소로 이송됩니다. 그는 경찰차로 이동하는 와중 기자들에게도 죄송합니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의도한 적이 없습니다. 사고였습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그걸 들은 한 기자가 한 사람을 26번 찌른 것이 사고일 수 있냐는 질문을 했고 이 말을 들은 올슨은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차에 오르는 내내 미안합니다. 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2008년 7월 28일 재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제 범인을 잡았고 재판에 세우면 죄를 물리고 조니아의 가족과 조니아가 조금은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열리기 전 2008년 3월에 그는 감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사망합니다. 그는 유서를 남겼는데 그곳엔 자신은 조니아 베리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본인의 가족을 향한 사랑과 베리 가족에 대한 슬픔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본인이 아니라 어떤 특정 인물을 가리키며 그가 범인이고 그를 조사해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되어 있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니아의 아버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피도 있었고 DNA도 있었습니다. 그는 비겁한 방법으로 내 딸을 죽였고 그는 비겁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범인이 아니라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라고 올슨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범인을 감옥에 보내진 못했지만 2년 10개월 만에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졌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테네시주에는 조니아 베리 법이 생겼습니다. 폭력적인 중죄로 체포된 사람은 DNA 분석을 위해 생물학적 표본을 보유해야 한다 라는 법으로 모든 주에서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차차 이 법안을 통과하는 주가 늘기를 조니아의 어머님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이슨 A맘이 역시 피해자였음에도 많은 비난을 받았고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사건으로 인한 PTSD로 치료를 계속받았다고 합니다. 병원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 재정적인 문제까지 겪었다고 하네요. 그가 받았을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인 충격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부디 지금은 전보다 조금은 나아졌길, 조금쯤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기를 빕니다. 미래를 향해 열심히 살던
이제 인생의 시작을 그리고 있던 조니아 베리. 그녀가 부디 지금 있는 그곳에선 편히 쉬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 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